요즘은 이 매미 소리가 뭐 워낙 악하게 울어대니까 다들 그냥 소음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어릴 때 매미 소리가 참 좋았어요. 예, 정말 그 한여름에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매미 소리 들으면서 정말 달콤한 낮잠에 빠진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요. 매미 소리를 한참 듣다가 왔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쓰던 그 모자 있습니다. 관. 이게 익선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저 만 원짜리 우리 지폐에 보면 세종대왕 음, 이 그림이 있는데, 이 세종대왕이 쓰고 있는 모자가 이게 익선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날개 익자의 익선관인데요. 매미 날개를 본떠서 만든 겁니다. 왜 임금이 매미 날개를 본뜬 이 관을 쓰고 있나? 옛날 우리 선비들이 이 매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뜻을 담아서 서술을 한 게 있어요. 매미의 삶을 군자의 5가지 덕을 갖춘 삶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했습니다. 잠깐 좀 살펴봐 드릴게요. 매미의 길게 뻗은 입이 갓끈과 같아서 학문의 뜻을 든 선비와 같다. 그리고 사람이 힘들게 지은 곡식을 해치지 않으니 염치가 있다. 네, 매미는 곤충이지만 이른바 해충, 벼를 갉아먹고 하는 그런 해충과는 좀 다르죠. 또 매미는 따로 집을 짓지 않죠. 집을 짓지 않으니 욕심 없이 검소하다. 또 죽을 때를 알고 스스로 지키니 신의가 있고, 깨끗한 이슬과 수액만 먹고 사니 청렴하다.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럴듯할 겁니다. 죽을 때를 알고 스스로 지키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개미는 땅속에서 몇 년간을 살다가 애벌레에서 이제 성충이 돼서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세상 밖에 나와서는 한 열흘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죽을 때를 안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인데요. 매미의 종류가 우리나라에 한 13종 정도 있다 그러는데요. 이 매미의 종에 따라서 땅속에서 사는, 애벌레로 사는 기간이 좀 다르다고 하죠. 애매미는 2년 정도 땅속에서 살다가 탈피하고 매미가 됩니다. 이게 이제 땅속에 살 때 이제 군뱅이라 그러죠. 참매미는 4년간을 땅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굉장히 시끄럽게 우는 매미가 말매미인데요. 말매미는 5년에서 7년 정도를 땅속에서 애벌레 상태로 살다가 이제 탈피해서 성충이 돼서 세상에 나오면 날아다니는 매미가 되는데, 이 열흘 동안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야말로 나무 수액이나 이슬만 먹는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삶의 마지막 시간을 불태우다가 가는데, 이게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하고 나면 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미가 우는 것은 인생의 그 매미 일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는 소리는 되게 짝을 찾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시끄럽다는 느낌보다는 아주 어릴 때 그런 좋은 느낌들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좀 처연한 느낌도 좀 가졌습니다. 몇 년간을 땅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를 저렇게 정말 애타게 울다가 자손을 남기고 호련히 가는구나. 대개 매미가 죽으면 그냥 나무나 이런 데 붙어서 말라 죽거든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상념이 상념을 문다 그러잖아요. 이 매미의
이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매미의 일생을 생각해 보다가 제가 이게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생각까지 갔습니다. 결국 저 매미들도 최종적으로는 DNA 자기복제, 그러니까 자손을 남기기 위한 것이 마지막 피날레이듯이 우리 인간도 그런 것 아니냐. 우리 인간도 그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 DNA의 자기복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냐. 참 사람의 인생도 어떤 면에서는 좀 허망하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낸 지는 한 20년 되는데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고 지금도 충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것들은 우리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그것들의 보존이 우리의 존재를 위한 유일한 이유다. 이때 그것들이 바로 DNA죠. 유전자죠. 그것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유전자라는 이름의 그것들을 위한 생존 기계다.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 기계다. 일종의. 이 유전자 기계의 세계는 비정한 경쟁, 끊임없는 이기적 이용, 그리고 허위로 가득 차 있다. 상대를 속이는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는 유전자 자체의 유지와 자기복제 목적 때문에 원래 이기적이고 생물의 몸을 빌려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간도 원숭이도 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여기까지 진화되어 왔는데 이 자연 선택 과정을 보면 무엇이든지 이기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유전자의 죄송합니다. 눈높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기주의는 선이고 이타주의는 악이다. 개체 수준에서는 이타주의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한 계산된 이기주의의 산물일 뿐이다. 협업도 뭐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본질은 유전자의 이기적 자기증식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좀 기분이 나빠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자부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봤자 당신들 인간은 이 유전자라고 하는 바로 그것들의 자기복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주장이니까 좀 기분은 나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저는 도킨스의 이 이기적 유전자 주장이 일리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타주의는 결국 계산된 이기주의라는 거죠. 이 자연의 본성에 따라서 사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규정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되풀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그 결과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선으로 나타난다. 그게 사회 발전의 동력이라는 겁니다. 이 이기적 존재, 생물학적, 경제적 동재인, 경제적 동물인 이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계산하고 움직이고 선택하는데 그것의 최종적 결과물이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나아가는 그 뒤에 있는 그 자연의 섭리, 이것을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라고 표현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바로 이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개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개조해서
이기적 동물인 인간을 이타적 동물로 바꾸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 인간형의 개조와 창출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해야만이 이 인류가 자본주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있는데, 아무리 개조를 해도 말 안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쩔 수 없이 숙청해야 되는 겁니다. 집단 소형소에 집어넣고 더 강하게 개조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죽이든지.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공산주의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성에 거역하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겠다고 하는 참으로 무모한, 그리고 불가능한 시도를 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150년도 안 돼서 다 무너지고 망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중국은 적어도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인간의 이기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성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베트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이 지배하지만 그 체제는 자본주의 이상으로 이기적 인간형을 전제로 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매미 얘기를 하다가 공산주의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무는 제 말씀을 오늘 토요일 아침이라서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두서없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고성국TV 시작하겠습니다.